모바일폰 스마트폰으로 물품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등록 시간 한 분이었고요. 현재까지 다운로드 30만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도 대략 30만 정도. 지금 40만까지 됐나? 40만까지 갔고요. 보통 저희가 물품을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멍게한테 올릴 이 물품을 자기 다른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앱이라고 자부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번개 검색이라는 저희가 비주얼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한 어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실용적이고 재밌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장터를 기획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개라는 단어랑 장터라는 개념, 그러니까 번개처럼 사고 팔자 하는 그런 그 개념을 담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번개 장터였습니다.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쉽게 빠르다고 해서 번개같이 해서 번개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로 직거래나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이 빠르게 그러니까 직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번개, 그러니까 번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런칭을 하니까 이제 핫게이트나 그런 곳에서 저희 번개장터가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사용자들이 몇만은 그쪽을 통해가지고 거의 쇼핑 섹션에서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1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몇만원의 사용을 유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초기 반응이 되게 좋으니까 애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메인 프로모션 해주겠다. 저기 이제 그 아이튠즈 들어가면 메인 배너가 크게 있는데요. 거기에 번개장터 이제 소개시켜주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몇만이 저희가 좀 추가로 사용자를 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애플에서는 그 아이튠즈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해외 앱들만 있었어요. 국내 앱들은 소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저희를 계기로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부터 이렇게 국내 앱들도 이제 소개시켜주기 그렇게 됐습니다. 네, 뭐 중고 거래라는 특성상 사실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낮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앱 자체가 뭐 특별한 기술이 구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진입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이제 상품 수가 어떻게 보면 큰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물건이 등록돼서 빨리 팔게 하자, 이거 이제 주안점을 둬가지고 이제 등록도 이제 다른 앱들과 비교해서 좀 더 쉽게 빠르게 되고, 연락도 이제 빨리 팔 수 있게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팔리게 만들자. 그러면서 또 커뮤니티를 잘 형성시켜서 이제 누가 좋은 판매자고 누가 나쁜 판매자인지를 이제 서로가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켓을 만들자 해서 그런 곳에 주안점을 둬서 저희는 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부작용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80, 20 또는 10의 9, 그러니까 10% 이하의 비율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시장이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번개장터도 그만큼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차차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고장터에서는 물건만 좀 드러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실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더욱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번개장터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 번개장터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매우 쉽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어떤 소셜적인 측면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사기가 발생할 그 가능성을 좀 이렇게 낮추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안전결제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좀 고가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나 이제 그런 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알토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가 스타트업에 맞게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지금 비즈니스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약간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갈 때쯤 비즈니스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어느 정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저희 번개알토 자체에서도 많은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말씀드리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광고나 아니면은 뭐 거래 수수료 같은 걸 통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그거랑 별 차이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까지는 저희가 지금 사용자 확보, 그다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아직 많은 시도는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지금 단계별로 하나씩 저희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게 있다면 정말 좀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가지고 TV 광고를 좀 해본다든가. 네. 3억 정도는 마케팅에 쓰였습니다.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정말 되게 똑똑하고 더 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베이처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네 사람이 힘을 다해도 사실 그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10억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훨씬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고 거래하면은 중고나라가 아니라 번개장터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사실 스타트업이 항상 그렇듯이 이제 마케팅이 항상 절실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돈을 많이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훌륭한 사람들 많이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좀 더 색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서로 마주치지 않고 거래를 할 때 가장 망설여지고 그런 것이 이제 신뢰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를 잘 극복을 하면은 거래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똑같이 이제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잖아요. 얼굴을 볼 때도 있고 옷을 볼 때도 있고 하다못해 신발, 시계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줘야 되고 선택할 수 있게 계속 사용자들에게 줘야죠. 그게 또 이게 외국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보면 여러 가지 신뢰를 측정할 수 있게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이나 그런 걸 쓸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번개알토 또한 정말 신뢰를 어느 정도 담보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프라인에 보면은 정말 상점 같은 데 보면 상점에 내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당연히 그런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신뢰를 당연히 느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는 누구든지 상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좀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신뢰 장치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소셜을 되게 강화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번개장터만이 좀 신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또 심지어 저희는 이웃한테조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물건을 이웃집한테 뭐 빌려줄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공유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현실 세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번개장터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충돌 굉장히 많았고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건 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해결은 잘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견 충돌도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싸우면 됩니다. 싸우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이제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좀 다수결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전한 토론을 많이 했죠. 근데 토론을 많이 하면서 좀 격해지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토론이 끝나면 잘 풀려요. 그래도 잘 풀리고 그리고 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희 멘토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을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또 여러 가지 1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서로 안 싸우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지를 좀 그 포뮬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좀 본능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다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저기 뭐 말씀 나왔듯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결국 시행착오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저희만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통해서만이 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는 매우 아주 이제 그런 다툼 없이 잘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 네. 그냥 아이폰 나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결국엔? 그러니까 결국엔 맞아. 아이폰 잡스 형님이 이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기존에는 어떤 기회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또 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월급만으로는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생각이 있었고 기존에 그래서 창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 되게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막 이거 만들려면 디스플레이 따로 있고 막 컴퓨터 고무에 달고 다니고 막 여러 가지 했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다 기획을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재미죠. 기업을 또 생존해야 되니까 갈림길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이런 거 외적으로도 친구들이랑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제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도 뭐 연구 같은 거를 저 혼자 감당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를 합치면은 뭔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 이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창업을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사 나온 지 6월 7일 나왔으니까 한 3개월 좀 지났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1년보다 더 길고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회사에서 있었던 2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사업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같이 창업을 한 거고 정말 밑바닥부터 하실 거면 그냥 벗고 이제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신발도 안 신고. 원래 베이스가 있다면 어떤 베이스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런칭이 됐었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확히 아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사람이 일단 먼저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사람 세팅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사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가 그 시작인 것 같아요. 매출이 시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어떻게 보면 방향을 가지고 그다음에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개성을 살릴 수 있고 뭐 저희는 꼭 뭔가가 엄격한 건 없습니다. 벤처다 보니까 엄격한 게 없고 정말 뭐 개인이 뭐 원하는 거에 저희가 웬만큼 다 맞춰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행복하고 저희가 행복하고 그러면 회사도 행복할 수 있고 회사가 행복하면 또 개인이 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 파는 거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상거래에 대한 약간의 좀 그런 로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이상적인 거래 문화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뭐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으면 회사가 행복하고, 그리고 회사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다시 이제 개인에게 전달되는 그런 가치를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 가면은 그냥 일만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정말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정말 저희가 그 비전을 향해서 그거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저희의 어떤 문화이자 저희의 철학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결국엔 내부에 있는 서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힘들고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합의하는 단계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대기업과 일반 스타트업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생각, 그러니까 생각만 너무 많고 행동이 느린 거. 그래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제대로 하되 빨리 실행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죠. 그렇다고 빠른 거면 너무 집중을 하면은 이제 어떤 서비스나 제품 상태가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제품 상태나 이 퀄리티만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실행이 너무 느릴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정말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템 선정할 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사업적으로서는 지속적이기 힘들면은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좀 생각을 좀 그런 아이템 선정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되 뭐 출시라든지 이런 거 좀 살짝 조금씩 빨리 내놓는 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바뀌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좋은 창업자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창업자가 만나서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목표의 반은 달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 그리고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면은 정말 최적일까? 그걸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길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길을 하나씩 실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직접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누구든지 거쳐야 되는 것인데, 정말 이제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스텝을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다가 지치시는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는 잘 보면 그냥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창업해서 밖에 나오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끝도 없이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고 사람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그 시간이라는 자원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매일매일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자원을 가지고 이 시간으로 얼마만큼 생존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속도를 달릴 수 있고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달릴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모든 식에 대한 정의를 다 다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반성의 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그 반성을 끊임없이 할 수 있고 그 스스로 반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자기가 틀렸을 때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신념까지도 꺾을 수 있다면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업자들에게 화이팅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아갈 길로 가세요. 그게 창업가가 할 일입니다.